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김민성입니다. 자, 현재 XRP, 그러니까 리플 같은 경우에는 전일 대비해서 0.48% 하락한 3,545원 이 정도쯤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차트 모습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전일 이렇게 나왔던 급락이 다시금 반등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한풀 꺾인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다만 기술적으로 봤었을 때는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전의 고점 자리 부근을 돌파하지 못하고 이렇게 다시 한번 저항받고 조정받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렇게 계단식으로 하락하는 이런 패턴이 유지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무조건 간다라고 생각하고서는 저점 매수를 노리기보다는 조금 더 확인하는 그런 작업이 좀 필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어떤 걸 주의하고 무엇을 보고서는 어떻게 가격 전략을 세워서 대응해야 되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전일 미국 시장 분위기부터 간단하게 먼저 좀 살펴보면은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전일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역은행에 관련된 우려, 그러니까 지역은행에 관련된 신용 경색 우려 때문에 장 초반에 급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거든요. 뭐 그에 따라서 암호화폐 시장, 뭐 리플 같은 경우에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고요. 자, 근데 장중에 트럼프 발언이 나오면서 결국 강세로 마감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말했냐라고 한다고 하면은 2주 내에 시진핑과 정상회담 할 거다. 100% 관세는 지속되기 어렵다. 라고 하면서 다시 또 갑자기 중국에 관련해서 좀 유화적인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자, 그러니까 전형적인 트럼프의 타코 모습이죠. 그러니까는 겁을 먹고서는 물러 한 발 물러서는 이런 모습이 또다시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시장에서는 미중 무역 분쟁이 완화된 것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상승이 나왔고 그에 따라서 주식시장을 비롯해서 가상화폐 시장도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이외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리플과 관련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호재들이 좀 많이 나왔거든요. 자, 그러니까 18일 새벽에 나온 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리플이 10억 달러 규모의 XRP 금고를 추진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거의 자세한 내용 좀 살펴보면은 리플랩스가 10억 달러 규모의 XRP를 확보해서 디지털 자산 금고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는 디지털 자산 재무 전략의 핵심 기조로 XRP 기반 기관 운영을 본격화하려는 움직임이다. 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일 미국에서는 블랙록이 리플과 토큰화를 협력할 것이다. 라는 루머가 굉장히 많이 퍼졌거든요. 자, 근데 이 이야기가 꽤 화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블랙록이라던가 리플 측에서 공식적으로 아니다라는 반응은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맞다 아니다라는 공식적인 반응 자체가 아예 없었는데 그동안의 관례에 비춰서 보면은 공식적으로 아니다 라고 이렇게 부인하는 발언이 아직 나오지 않은 게 조금 의아하긴 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루머가 사실이 아닐까라는 좀 의혹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데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블랙록과 리플의 관계에 관련된 루머, 소문은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는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어떤 얘기가 돌고 있냐라고 한다고 하면은 XRP의 소송 같은 경우에는 블랙록을 위한 각본이다. 이런 음모론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야, 그러니까는 XRP랑 블랙록이랑 서로 짝짝꿍 해가지고서는 지금 뭐 소송전이나 이런 것도 하고 있고 결국에는 블랙록이 원하는 대로 리플이 끌고 갈 것이다 라는 이제 음모론이 나오고 있는데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면은 리플과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이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토큰화를 위해서 협력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리플이 진행 중인 증권거래위원회와의 소송이 일종의 정치적 연막이자 사전에 조율된 시나리오다. 라는 이제 주장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 근거로 리플이 온도 파이낸스와 협력해서 미국 국채를 XRP 상에 토큰화한 점을 강조하면서 온도의 공동 창업자인 네이션 알머니 블랙록, 그 다음에 SEC 전 위원장 게리 리 겐슬러와 마찬가지로 골드만삭스 출신이다 라는 인맥 관계를 이제 근거로 들고 있고 특히 겐슬러 SEC 위원장이 XRP 소송을 통해서 리플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면서 블랙록과의 협업 기반을 조성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주장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리플이 소송을 하고 뭐 이제 이러는 것 자체가 리플의 법적인 지위를 보장해주기 위해서 일부러 소송을 벌이고 있는 거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리플이 이번 소송에서 승소로 끝나게 되면은 다른 코인들과는 다르게 어쨌든 미국 법원에서 인정한 코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런 이제 지위를 가질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 리플이란 코인에 대해서 뭐 기관 투자자라던가 아니면 국가에서 더 신뢰를 가질 수밖에 없을 거고요. 뭐 물론 당연히 SEC의 전 변호사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의심스러운 조항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XRP 레저의 토크나 로드맵이 부동산, 국채, 원자재, CBDC, 탄소 배출권 등을 이제 포괄하는데, 이는 블랙록이 추구하는 실물자산 디지털 저하 전략과 이제 거의 비슷하고, 그리고 또 최근 블랙록이 출시한 XDNA ETF와 XRP 레저상에 출시된 DNA 프로토콜의 티커가 이제 유사했고, 그렇기 때문에 향후 해당 기술이 블랙록의 데이터 기반 자산 운용 전략과 접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 이게 근거다라고 이제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 연준의 실시간 결제망이 XRP 레저와 동일한 메시징 표준인 ISO 20022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전부 다 노린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이제 근거로 작용하고 있어요. 뭐 물론 이게 음모론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다라는 건 아니기는 하긴 하지만은, 만약에 XRP와 블랙록이 정말 이 음모론대로 서로 이제 좀 합작을 해가지고서는 뭔가를 꾸미고 있다, 무슨 꿍꿍에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결국 블랙록이 노리는 건 뭘까요? 그건 바로 미국 연준이 달러를 이용을 해서 전 세계 자금 흐름을 장악하고 전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블랙록이 리플을 이용해서 전 세계 자금 흐름, 그 중에서 가상화폐를 이용한 전 세계 자금 흐름을 장악하겠다라는 이런 의도를 품을 수 있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아예 음모론으로만 치부하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보는 이유가, 실제로 리플 쪽에서 이런 쪽으로 굉장히 공을 들이고 또 이런 쪽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XRP 레저가 소매를 줄이고 기관이 장악했다, 글로벌 결제 인프라로 재편 중이다 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왔는데, 이 기사 내용 좀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XRP 레저의 소매 활동이 급감하고 있다, XRP 레저는 더 이상 개인 투자자들의 놀이터가 아닌 도매형 결제 인프라로 방향을 틀고 있다 라고 하면서, XRP 레저의 소매 사용자들은 그 사용이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기관 투자자들에게는 차세대 은행 간 결제망으로 진화 중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그리고 리플의 CEO인 브래드 갈링하우스 역시도 스위프트와 파트너십이 아니라 스위프트를 대체할 것이다 라고 이제 자신있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스위프트가 뭐냐라고 한다고 하면은, 스위프트는 1973년도에 설립이 되었으며 현재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해 있다. 우리가 국제에서 이제 거래할 때 돈의 기준은 달러가 되는데, 현재 약 200여 국가에 약 11,000개의 은행이 이 스위프트에 가입해서 국제 금융 거래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스위프트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지만 신속한 해외 송금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이라던가 이런 데다가 달러를 보내고 뭐 이제 이렇게 할 때 사용하는 그 결제망이, 그러니까 은행 간에 결제하는 그 망이 스위프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만약에 리플이 정말로 이 스위프트망을 대체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리플이 달러와 동일한 기준, 그러니까 달러와 동일한 지위를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지금 뭐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여겨지는 다른 가상화폐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급등이 나올 거고, 제가 보기엔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의 가치 역시도 리플이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다만 이것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이제 음모론이고, 이렇게 되면 좋겠다라는 이제 희망사항일 뿐인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장기적인 모멘텀으로 갖고 들고 갈 만한 그런 호재다라고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제 시세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텐데, 자, 그럼 단기적으로는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지금부터는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들께 구체적인 대응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내용 시작하기 전에 잠시만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 보이시죠?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이분처럼 이렇게 구독이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은, 이분이 받으신 것과 동일한 형태로 그날 샀다 그날 팔 수 있는 단타코인에 대한 정보를 100%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십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월 13일 월요일 오전 11시 50분에 구독이라고 쓰셔서 저한테 문자 보내주셨고,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하고 같은 날인 오후 2시 11분에 10월 13일 무료 단타코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베이직 어텐션 토큰을 추천을 드렸죠. 그러면서 추천드린 이유로 돌파 후 조정 중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매수 가격으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217원 이하, 업비트 기준으로 217원 이하라고 정확한 매수 가격을 말씀드린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따라하기 어렵게 뭐 지금 매수하세요, 아니면은 조정 받으면 매수하세요, 뭐 얼마 돌파면 매수하세요,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217원 이하라고 정확한 매수 가격을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손절 가격으로 256원이라고 손절 가격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이날 베이직 어텐션 토큰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같이 한번 좀 확인을 해보면은,
베이직 어텐션 토큰의 1시간 봉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가 문자를 보내드린 2시경이 대략적으로 요 정도 봉이거든요. 그리고 이때 최고점이 271원 정도였고 그 다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3시 봉에서도 217원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저한테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셔서 무료 단타 종목을 받아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늦게 보셨다라고 한다고 하시더라도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4시부터 이렇게 급등이 나와가지고 대략적으로 한 36% 정도 단기간에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자, 그럼 저를 믿고 매수하신 분들은 누구나 다 100%, 15% 이상의 수익은 나셨을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문자 내용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제가 이렇게 목표가로 당일 15% 이상 수익 시 매도하셔라 라고 말씀드린 것도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아무래도 비트코인이라던가 XRP, 이더리움 같은 이런 메이저 종목들만 매매를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움직임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좀 답답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나는 단타로 용돈벌이 정도라도 좀 해보고 싶다. 매일매일 그냥 지켜보지 말고 하루하루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수익을 좀 내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분처럼 이렇게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구독이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은 이분이 받으신 것과 동일한 형태의 그날 샀다 그날 팔 수 있는 단타코인에 대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실 테니까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구독이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거 같은 경우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100% 무료로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서비스하는 마음으로 이제 보내드리는 거기 때문에 부담 갖지 않고 그냥 문자 받아보신 다음에 수익 내시면 되거든요. 다만 이제 단타 종목 추천 받아보신 거 실제로 여러분들이 매매하셔서 수익이 나셨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아마 기분 굉장히 많이 좋아지시겠죠. 자, 그럼 그 기분 좋아지신 상태 그대로 제 영상에 다시 한 번만 좀 돌아와 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요거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면은 여러분들이 눌러주신 이 구독과 좋아요가 제 유튜브 채널을 성장시키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업로드하는데도 많은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구독이라고 쓰셔서 문자 보내신 다음에 이분처럼 이렇게 100% 무료로 단타 종목 받아보시고 또 실제로 매매하셔서 수익 내신 다음에 잊지 말고 이 구독과 좋아요 요거 한 번씩만 꼭 좀 눌러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앞서서 설명드린 대로 종목명이라던가 매수 가격, 손절 가격 다 말씀드리기 때문에 문자 받아보시고선 따라 하시는 데는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다만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그날 샀다 그날 파는 단타 종목만 제가 이제 추천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리하셔가지고 뭐 대출을 받는다던가 아니면 레버리지를 쓰셔가지고서는 매매하시지는 말고 그냥 그날 용돈벌이라던가 일당벌이 정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은 큰 문제 없이 수익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본 내용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자, 그럼 지금부터 차트를 보면서 구체적인 대응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하락할 때 모습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계단식으로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은 직전 저점 자리를 돌파하지는 못한 모습이고 또 이 자리가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직전에 급락 나온 이후로 저점이 나왔던 그러니까 지지선이 나왔던 자리가 지금은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로 보시는 분들이 매수를 하고 싶다. 그러니까 추가 매수라던가 신규 매수가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직전 고점 자리죠. 3,650원 자리. 그러니까 가격대로 따지면 한 3,650원 자리가 될 것 같은데 이 자리를 돌파하면서 이 계단식 하락 패턴이 깨지는 것을 확인을 하고 그때 매수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자, 왜냐하면 이거 그냥 단순한 계단식 하락이 아니라 직전 고점 자리를 돌파하지 못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현재 진행 중인 하락 플래그 패턴 그러니까 급락이 나온 이후에 고점 저점 높이면서 이렇게 깃발 모양 만들었다가 다시 깃발 아래로 깨고 내려가는 이 하락 플래그 패턴이 지속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차트 패턴으로 따지면 이런 하락 깃발형 패턴을 만들면서 추가 하락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단 이 하향 추세선을 이탈하는지 여부를 계속해서 확인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락 깃발형 패턴이라는 거는 이렇게 강한 하락이 나온 이후에 다시 한번 저점 높이고 고점 높이면서 상승 채널을 형성을 하면서 반등을 하다가 이 깃발 패턴의 하단 추세선을 깨고 내려간 이후에 추가적으로 재차 2차 하락하는 이런 패턴을 말하거든요.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따라서 기술적으로만 놓고 보면은 하락 플래그 패턴을 완성을 했기 때문에 직전의 하락폭만큼 그대로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한다라고 좀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걸 가격대로 따지면은 대략적으로 한 3,075원, 한 3,080원 정도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직전에 급락이 나왔던 저점 자리 부분까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까지 하락하게 되면은 직전 저점 자리 부분에서 지지받고 반등 나온다. 이런 그림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술적으로만 보면은 3,080원 자리 부근, 이 정도 자리까지 이제 하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라던가 추가 매수를 좀 노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 하지 마시고 어디까지 하락하는지, 그러니까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최대 3,080원까지 가능하니까 이 근처까지 하락하는지 좀 확인을 하고 지지받는 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매수하시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나 나는 단타로 보는 게 아니라 좀 장기로 본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코인쉐어스가 나스닥 상장을 앞두고 XRPL 티커, 그러니까 XRP ETF 티커로 XRPL이라고 해서 미국 SEC에 공식적으로 제출을 했거든요. 자, 이건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ETF 티커를 등록한다는 것 자체가 해당 ETF가 증권거래위원회, 그러니까 SEC의 최종 승인을 받기 전에 실질적으로 제도권에 편입할 준비를 마치는 정말 중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이라던가 현재 손실 중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14일 새벽에 나온 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CME 그룹이 XRP의 옵션을 공식적으로 출시를 했고, XRP의 현물 ETF 승인이 정치적 병목에 막혀 있는 상태다라는 기사 내용에서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현재 XRP의 현물 ETF 승인이 기술적이라던가 유동성 문제 측면은 이미 해소가 완료가 됐지만 정치적 병목 때문에 발목 잡히고 있다. 그러니까 다들 잘 아시다시피 ETF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이미 이제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XRP ETF 승인의 기술적으로는 긍정적인 환경이 확실히 조성돼 있거든요. 다만 현재 다들 잘 아시다시피 미국 연방정부가 셧다운 상태이기 때문에 SEC 인력이 최소 수준으로 줄어들면서 ETF 심사 일정이 사실상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셧다운만 끝나게 되면은 ETF 승인이 바로 이루어질 것으로 좀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으로 인해서 ETF 승인이 지연될 가능성은 있지만은 결국에는 ETF 승인이 될 확률은 100%이고, XRP의 현물 ETF가 승인이 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미국 최초의 XRP 현물 ETF가 되면서 즉시 수십억 달러 규모의 기관 자금 유입이 들어올 테고, 그렇게 되면 XRP가 비트코인이라던가 이더리움과 같은 지위로 단번에 올라설 것이 분명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ETF 승인과 그에 따른 기관 자금의 유입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때 매수하셔서 물량을 쌓아가시는 전략으로,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고 조정받을 때마다 매수해서 물량 쌓아가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에 큰 수익을 내서 계좌의 퀀텀 점프를 이뤄내는 거죠. 자, 근데 아무리 장기적으로 보신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조정받을 때 아무 데서나 매수하시면은 추가적으로 조정받고, 그러니까 2차 하락 나오고 막 이제 이런 식으로 조정이 길어지게 되면은 이렇게 흔들 때 버티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실시간 뉴스 계속해서 확인하고 그에 따른 거래량과 가격이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확인하면서 반드시 의미 있는 자리에서 추가 매수하시는 방향으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이 차트나 움직임을 좀 보면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과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은 필요가 없겠지만은, 나는 실시간으로 볼 상황도 되지 않고 그리고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판단이 안 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 보이시죠?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참여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이렇게 참여라고 쓰셔서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께 한 말도 있고 또 실제로 제 말을 듣고 매수하신 분들도 계시니까는 제 채널의 구독 여부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제가 100% 무료로 운영 중인 비공개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좀 보면서 실시간 대응 방법을 이 텔레그램 방, 제가 100% 무료로 운영 중인 이 비공개 텔레그램 방에서 전부 다 말씀드릴 테니까 혼자서 아무 가격에서나 그냥 매수 매도 뭐 물타기 하고 이러지 마시고, 적어도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말씀드릴 때 그때 제 말을 참고하셔서 매수라던가 매도에 대한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워낙 중요하니까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만 강조 드릴게요.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이렇게 참여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100% 무료로 운영 중인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아니면은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지켜볼 수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셔서 제가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는 내용 확인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매수하실지 매도하실지 결정을 하시면은 분명히 여러분들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테니까 늦기 전에 들어오셔서 관련 내용들 실시간으로 확인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자리가 워낙 중요한 자리고 분기점이 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럼 우리는 텔레그램 방에서 뵙고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